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지금 우한 폐렴이라 그랬는데 중국 폐렴이죠. 중국 폐렴. 그죠? 중국 바이러스.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을 지금 코로나19라고 이름조차 바꿨습니다. 중국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중국 이 폐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오늘까지 282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나 몽고나 홍콩이나 대만은 거의 사망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진핑이 방한 문제 때문에 1월, 2월 골든타임을 놓치고 1월, 2월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질병이 창궐하는 중국으로부터 막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시진핑이 한 명 대한민국의 방한에서 총선 때 이득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질병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시진핑이가 오지 못하니까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 조치, 입국 차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확하게 2달, 이 2달 동안 대한민국의 이 잃어버린 2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이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공산당은 원래부터 거짓된 세력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공산당은 거짓의 세력입니다.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병균조차도 거짓으로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지금 우파 국민들이 모이는 곳에는 병균을 이유로 탄압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를 이유로 탄압을 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을 지금 2번째 이번에 6월 25일 날 고발을 했거든요. 첫 번째 고발을 했던 것은 이태원 나이트클럽.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5월달까지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밤새도록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조용히 있습니까, 여러분? 광란의 밤을 보내잖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태원발 코로나가 폭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박원순은 그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하면서 이렇게 야외에서는 코로나 병균이 농도가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다 환기가 되고 다 날아가 버려서. 그런데 야외 집회는 지금 광화문 쪽에 2달이나 탄압을 하면서 실내 집회, 실내 나이트클럽은 5월달까지 방치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유기와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그러고 박원순이가 교회에서 2m씩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예배한 시간 드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박원순이가 500명 공무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가 고발돼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박원순이 때문에 나이트클럽은 2,000명이 헌법상의 자유를 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이런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요즘에 모차르트라는 공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딱딱딱 붙어서, 여러분 극장에 가보셨죠? 좌석. 저는 한 칸씩 뛰어 앉는 줄 알았는데 한 칸씩 뛰어 앉지도 않아요. 다닥다닥 붙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블루스퀘어 용산에 오페라의 유령 그 공연도 다닥다닥 붙어서 1,70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 애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단 10명이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박원순이가 감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고발하는 이런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박원순이를 6.25 70주년이던 6월 25일날 대검찰청에 2차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집단의 자유를 말하면서 개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말살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거짓입니다. 내가 밥 먹고 싶어도 밥 먹을 수가 없고 생각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집단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김일성을 숭배하고 집단적인 사고를 하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이 6월달 25일날 호국의 달에 70주년에 70년 전에 이 땅에 1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를 짓밟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막힌 일이 있었죠. 6.25 전쟁도 좌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북침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잘못이라고 그러고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표현의 자유다, 자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6.25도 이렇게 거짓되게 판단하고 비방을 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은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5.18 유공자들은 국가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18 유공자가 누군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알 권리입니다.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하니까 그 말을 한 유튜버 세 사람을, 유튜버를 폐쇄시켰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북한 평양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민남열이라는 좌파 언론인들의 단체, 좌파 언론인 그 단체의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상혁이라고 좌파 단체의 대표가 위원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KBS나 MBC 볼 때 정권의 나팔수가 됐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에서 볼 수 없던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국민들을 전부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을 월급 주는 나라, 이란에도 월급 주는 나라가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문재인 정권이 기본소득제라는 사기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언론은 장악이 돼서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유튜버가 그나마 진실을 밝히는데 이 진실을 말하는 유튜버조차도 5.18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안정권 TV,
김상진 TV, 잔다르크 TV 이분들은 그게 생업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일을 하는 그 생업인데 그 생업을 어떤 절차도 없이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은 90% 이상 공산화의 위기입니다. 대법원이 전부 좌파들로 장악이 됐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이나 이 작용화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다 장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파 조금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다, 무슨 감염병 위반이다, 전부 경찰서에 잡아가서 처벌시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의사회 회장인 저도 경찰서에 잡아가서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합니다. 정말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대법원이 장악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좌파들로 뻘겋게 장악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도 장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될 방송통신위원회도 장악이 됐습니다. 국회도 여러분 다 장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가 매일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거 보셨죠? 매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뇌물 받은 한명숙이가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나중에 이 정권이 바뀌면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처벌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시대 때처럼 나라를 뺏겼습니다. 법원을 뺏기고 헌법재판소를 뺏기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국회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도 뺏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우리 선조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고아가 되면서, 과부가 되면서, 이산가족이 되면서 수많은 외국의 군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뿌려서 전사하면서 지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완전히 찬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 하나, 검찰도 날마다 겁박이 돼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직위를 해제되고 이제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하도록 그런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병균마저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거짓에 들고 일어나면은 이 대한민국의 거짓, 울산 선거 부정, 이번에 4.15 부정, 이런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은 경찰에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을 이유로, 이 병균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이유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모이면 병균 핑계 대가지고 실내에서는 3,000명이 공연을 하고 나이트클럽은 국민의 기본권이라서 지금 다 영업을 하게 하면서 이 야외에 있는 몇 명 모이는 이 모임조차도 이제는 말살하고 힘없는 유튜버조차도 폐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